13주차 12강입니다.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 이제 수강을 하시면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 이제 과제물 이렇게 학기말 과제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1교시에 이제 조직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 관리라는 것은 잘못된 좀 개선해야 될 문화를 어떻게 개선하고 바꾸어 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업의 그 학습 목표를 보면 조직 변화의 그 어떤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대한 그 직원들의 수용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중요성, 그걸 이해하는 거, 또 변화 관리법,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맡길 것인지, 그것이 언제가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원들의 투입 수준, 그 직원을 언제 투입할 것인지 그 수준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탄력 근무제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또 해고를 피하는 방법, 또 적절하게 해고하는 방법, 또 해고가 시생자, 또 생존자, 회사,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변화 관리, 조직 변화의 첫 단계는 소사냥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소사냥은 그 머크 제약과 그 트랙터 용품점이 그 정기적으로 그 신성한 소사냥이라는 것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던 그 사례에서 얻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직원들이 아주 포식하게 되죠. 이제 사실 소 한 마리는 조직의 변화, 잘못된 조직의 그 문화를 발견하면 그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우벨을 울리죠. 카우벨. 그러니까 이제 신성한 소가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에서 맞으면 그 보상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바비큐 파티를 합니다. 바비큐 파티.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바비큐 파티를 하면 엄청나죠. 그런 데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직장에 이 소사냥을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이번 시간에 잘 듣고 적용할 가치가 있으면 바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소사냥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유지되어 오면서 보이지 않게 그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어떤 관행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한 소사냥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신성한 소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사냥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안에는 신성한 소가 존재한다고 전제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내면화돼서 보이지 않게 그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관행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쓸모없는 그 목적에 기여하는 관행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쓸모없는 목적의 관행에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카우벨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 사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머크 제약과 트랙터 용품점이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죠. 머크, 그 파라세티컬 발음도
and tractor supply stores. 그러니까 용품점에서 이것을 이제 시작했던 것이죠. 자, 신성한 소가 발견되면 카우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신성한 소 바베큐 파티를 개최합니다. 신성한 소를 발견한 사원들은 보상과 상금을 받게 됩니다. 신성한 소 사냥에서 조직은 자체의 모든 관행과 정책들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치, 품질, 서비스, 생산성을 더해주는가?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그것이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진행되고 있을까? 또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는가? 다른 사람,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회사에서 더 잘 행해질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성한 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관행적으로 나쁜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면 뽑아내야 되겠죠. 그게 그 어떤 곪지는 않아도 티눈처럼 아주 아프지도 않고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뽑아내야 되죠. 여러분 발바닥에 저도 이제 티눈이 있었는데 이 티눈은 하나가 생기면 계속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80년대 초에 티눈고가 있었어요. 티눈고. 이렇게 그 반창고처럼 잘라서 그 티눈 있는 데다 붙이면 그게 한 3번 정도 붙이면 뿌리까지 뽑히죠. 그래서 그걸 데일밴드 감고 티눈고 붙이고 뽑았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또 생겨요. 그래서 그건 아주 깊이 있는 뿌리까지 뽑아냈죠. 아주 넓적하게 붙여가지고 이제 구멍이 날 만큼 뽑아지는 살짝 움푹해지죠. 나중에 3살 차기 전에는 좀 이제 얼마 지나니까 이제 다 메꿔지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고질적으로 아주 괴롭히는 뽑는 게 좋죠. 저도 그게 제가 신혼초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고 보니까 90년대 초네요. 80년대 초가 아니고 90년대 초. 저는 그 행복한 때를 보냈던 것 같아요. 티눈고, 발에 있는 티눈고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발을 씻고 티눈고를 바르니까 나도 발 씻겨줘야죠. 여러분 그 대야에다가 물 떠서 그 발 씻겨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도 경험 안 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감동시켜주죠. 그건 또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인사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신발이 우리처럼 그런 신발이 아니죠. 뜨거운 사막을 걷고 이제 마을로 들어오면 그 문안하는 집에서 최초로 해주는 게 발 씻겨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에 열이 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겼던 것을 또 우리는 일명 세족식이라 하죠. 그러한 것도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노버트 크리겔과 데이빗 브렌트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형의 신성한 소는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쓸데없이 행정이 너무 수고가 많죠. 필요 없는 것들. 또 쓸데없이 회의만 해요. 시간만 많이 빼앗기죠. 그 다음에 속도소는
이거 언제까지 해낼 수 있어? 내일까지는 해야 돼. 이게 일주일 걸릴 건데 내일까지 하래. 그러면 그 내용 부실이죠. 품질이 차가돼요. 스트레스 증가되고 건강 문제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회의는 쓸데없이 그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시간들을 이제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분명히 이제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서류 이렇게 간소화, 또 회의의 간소화, 그리고 너무 빨리빨리 이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지시하면 편하게 지금 조금 해본 결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일주일이요. 그건 좀 늦잖아. 아무튼 뭐 신중하게 해. 하지만 좀 빨리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무슨 일주일이야. 내일까지 끝내. 이렇게 지시하고 가버리면 열받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뭐 받는 거죠. 속에 꽉 채우고 이제 퇴근해서 이제 이렇게 씹는 거죠.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말로 그 상상의 그 존재를 씹는 거죠. 건강 문제 안 좋죠. 그런 건 우리가 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사냥을 위한 전략. 이건 반드시 사냥을 해야 될 대상이죠. 그 여러분도 그 이제 어린이집은 글쎄 서류소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회의소 뭐 시간도 없죠. 속도소 요건 좀 있겠네요. 요건 왜냐하면 그뭐 위에서 어떤 서류 뭐 보고 평가 뭐 지도 점검 이런 것들 많이 해당되겠죠. 그럼 서류소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개선하기가 어렵죠. 위에서 다른 상부 기관이니까. 하지만 이제 내부에서 그러한 좀 유사한 것들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소사냥을 위한 전략을 보면 소사냥을 위해서는 초보자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경력자는 못 찾죠. 너무나 당연하고 몸에 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편안하니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르게 그런 관행들이 하나하나 누적되면 그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구성원 간의 효율적인 그 업무 분장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들의 규칙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처벌하기보다는 변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사원들을 보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실수는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직원들이 필요하죠. 실수를 안 하고 새로운 걸 찾지 못하는 직원이 인기가 많았죠 그동안. 실수는 그 새로운 어떤 창조의 그게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그러한 사원들에게 보상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소사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변화에 대한 그 사원의 수용, 직원들의 수용이죠.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이제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전에도 시도해봤지만 그것은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부, 어떤 것을 이렇게 변화를 찾아서 이렇게 개선하기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거죠. 안주. 방어 이제 단계가 있는데 방어 단계는 전에 일하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방어. 전에 일하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 이제 인지하면 이제 방어하는 습성이 있죠. 여러분 이건 이제 부인하는 거죠. 인정하면 부인하는 거예요. 방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알고 있다는 것,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키면 방어죠. 합리화시키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 조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들도 함께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신성한 소 그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적용, 새로운 작업 수행 방식에 적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단계별로 소사냥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내면화, 새로운 체계에 익숙해져 새로운 동료들과 작업 환경을 다시 조성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이런 직원들의 수용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죠. 내일부터 당장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인지를 시키고 이제 그 구성원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의 유형을 보면은 변화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변화 이면에 그 다양한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변화 이면에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할 때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협조적이지만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또 만드는 사람이죠. 주도적인 사람. 잘못되면 무조건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도 사실은 구성원 중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글자 하나 틀린 거 다 발견해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이 수업은 아니죠. 이 수업 때 해도 되겠네. 다른 수업에 하는 분이 내가 그 학자의 그 스펠링도 이게 틀리게 발음하면 지적해요. 교수님 틀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도도 틀리면 연도 틀렸어요. 그래요. 물론 맞죠. 근데 틀렸으면 발견하고 본인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속감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죠. 근데 이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니까 무시하면 되나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성향 그 역할을 하도록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무덤에 갈 때까지 할 건데 왜 막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과 충돌이 되거나 대립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잘 조정하고 조율해 줘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못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유익하니까 그 사람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타고난 어떤 기질이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주면 돼.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수정할 거는 알아서 수정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은 싫어하지는 않아요. 기분은 좋지 않죠. 매사에. 그러나 수용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변화를 이렇게 주도하고 개선해 가는 게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변화의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선 방안이 이렇게 찾아지는데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사에 웃음이 없고 진지하고 그 꽁트 같은 거 농담 안 하는 분들 중에 이분이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성원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동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사를 다녀도 빨리 적응하고 학교를 옮겨도 빨리 적응해요. 근데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힘들죠. 전학을 많이 하면 새로운 친구 만나서 인사도 못하고 사귀지도 못하는데 그걸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실행하는 거. 이제 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되죠.
변화를 실행할 때는 조직 변화에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고치려면 안 되죠. 언제? 그 이제 시간과 그 타이밍이 있죠. 타이밍과 적절한 그 어떤 환경에 이제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그걸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그 사원들이 정보를 잘 알고 있을 때 조직의 변화가 잘 적응되죠.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변화는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해야만 됩니다.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방향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윗사람은 항상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아까 얘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틀려서 잘못 말해서 생각 따로 말 따로일 수 있어요. 교수님 그 틀렸어요. 그래? 근데 나는 발견했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질문하는데 생각이 안 나. 아니, 교수라고 뭐 컴퓨터인가 다 알게. 나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암기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 머리 터져요. 다 암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암기하지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견뎌내.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골격이 있는데 그 안에 구조물 인테리어는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요? 헷갈리면 그거 좀 헷갈리네.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찾아서. 그리고 메모하죠. 인정하는 게 좋아요. 교수가 뭐 100%다 하나요? 교수는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하면 교수도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방대한 양. 책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넣나요?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또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학습, 교수 기술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테크닉 그런 걸 이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는 게 정직하게 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아는 척하면 손해 봐요. 그래서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직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성 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이걸 질문하면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근데 저 죄송한데 좀 지시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몰라 하고 이렇게 야단치면 절대 안 돼요. 확인해야 돼, 확인. 돌다리도 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업무를 잘못하면 딴 길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되니까 정확하게 일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되물어야 돼요. 질문을 하고. 다 해놓고 엉뚱한 거 해놓으면 욕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모든 그 의사소통은 쌍방적이고 정직해야 되고 모두 다 이해하고 공감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틀이 있어요. 가장 성공적인 조직 변화는 이렇게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발생할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이것은 조직 변화 후에는 주기적으로 사원들을 훈련해야 돼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훈련은 뭐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1대1로 할 수도 있고 1대 다수 이게 이제 질문하고 과거에 했던 시스템과 지금의 시스템이 어떤지 서로 묻고 토론하고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직 그 문화 잘못된 것을 어떻게 개선해 갈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지금 이제 25분 됐고
이제 더 초과하지 않고 제가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2교시에서 이제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평가해 갈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